지난 영상 보시고 이거 완전 내 증상인데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병원에 가면 뭘 하고 어떻게 치료할까?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먼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두통성 어지럼을 딱 찍어서 진단해주는 검사는 없습니다. 피 뽑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MRI에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진단 기준, 그러니까 증상과 병력으로 진단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을 문진으로 진단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사실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제일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한 번 어지러우면 얼마나 가는지,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어떤 날 심한가, 잠 못 잔 날인지, 비 오기 전인지, 생리 전후인지, 스트레스 풀린 주말인지, 과거에 두통이 있었는지, 지금 말고 20대, 30대라도요. 학창시절에 머리가 아파서 조퇴한 적이 있는지, 어릴 때 멀미가 심했는지, 차멀미 놀이기구 탈 때 어지러워서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어지러울 때 불 끄고 조용한데 눕고 싶으신지, 빛과 소리 공포가 있는지, 가족 중에 두통 심한 분이 있는지 질문들을 해보면 대부분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오실 때 증상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저희가 진단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이 세 가지만 적어 오셔도 진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진이 되는 검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사를 왜 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병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뇌 MRI와 MRA로 뇌경색, 뇌출혈, 소뇌, 뇌간, 병변, 청신경 초종 등의 좀 더 위험한 원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지러움에 MRI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말이 어둔해지거나 물을 마실 때 사리가 걸리거나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면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어지럼 질환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로 이석증이 남아있는지, 중추성 안진은 없는지 봅니다.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에서도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진을 이석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온도 안진 검사와 두부 충동 검사로는 전정신경염처럼 한쪽 전정 기능이 떨어졌는지 봅니다. 그리고 청력 검사, 즉 메니에르병 감별의 중요한 검사죠. 메니에르병은 저음 때 청력이 떨어지는데 편두통성 어지럼은 청력이 정상입니다. 귀가 먹먹하다고 다 메니에르인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뇌 기능 상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편두통성 어지럼은 뇌 기능이 뭔가 예민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 기능 상태를 보는 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MRI는 구조를 보는 검사입니다. 집으로 치면 벽, 창문, 기둥이 멀쩡한지 머리속까지 구석구석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멀쩡해도 보일러가 안 돌아갈 수 있잖아요. 신경혈관성 어지럼, 즉 편두통성 어지럼은 구조의 병이 아니라 기능의 병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뇌혈류 초음파, 가장 유용하게 저희가 활용하는 검사입니다. 지난번에 뇌혈류 초음파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뇌혈관의 혈류 속도를 봐서 뇌랑 뇌혈관이 얼마나 과흥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을 제가 신경혈관성 어지럼이라고 곧잘 부르는 이유가 되는 거죠. 즉 신경과 혈관의 문제인데 혈관 반응이 과하거나 불안정한 소견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뇌 혈류 속도가 증가하는 이상 소견이 나옵니다. 많은 병원에서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하고 혈관 막힌 것이 없다는 의미로 정상이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혈류 속도 정도를 봐서 뇌가 얼마나 과민한 상태인지 보는 것이 진단에 정말 중요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방사선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량 뇌파 검사입니다. 뇌 전기 활동을 수치화해서 보는 검사입니다. 뇌가 과흥분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지난 영상에서 역치가 낮은 뇌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신경 기능 검사입니다. 일어설 때 어지럽고 두근거리는 분들,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빅맥이 편두통성 어지럼과 함께 있는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흔합니다. 이게 같이 있으면 약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확인을 합니다. MRI가 정상이라는 건 위험한 병이 없다는 뜻이지 어지럽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다 정상인데 왜 어지럽냐라는 말을 듣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어지럼은 꾀병이 아니고 진짜 어지럼이에요. 다만 지금까지 하신 검사가 그걸 보는 검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사실 정확하게 활용하거나 해석을 못해서 진단을 못 받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병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오늘 한번 다시 자세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표 하나만 이해해도 오늘 영상 다 보신 겁니다. 이석증, 수초에서 1분 어지럽고 청력이 정상이고 특정 머리 자세에서 어지럼증이 유발되고 안진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납니다. 신경혈관성 어지럼, 즉 편두통성 어지럼은 5분에서 3일 지속이 되고 청력은 정상이고 수면, 스트레스, 날씨, 호르몬, 음식이 유발 요인이고 검사는 대부분은 정상이고 뇌연류 초음파나 몇몇 검사에서 이상이 나옵니다. 메니에르병 20분에서 12시간 지속이 되고 청력이 저하가 되고 유발 요인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짠 음식 먹고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정신경염 한번 생기면 며칠에서 몇 주간 계속 어지럽습니다. 청력 검사는 정상이고 온도 안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옵니다. PPPD 즉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 3개월 이상 계속 어지럼이 있고 청력이 정상이고 대부분의 검사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심하게 어지럽고 그 어지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배를 탄 것처럼 종일 그리고 가끔 심해지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된다. PPPD,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어지럼의 진단이 물론 메인 진단은 있겠지만 어지럼이 섞어서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즉 이석증이랑 PPPD 혹은 이석증이랑 전전편두통이랑 PPPD 같이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 메니에르 병도 다른 어지럼과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했는데 왜 계속 어지럽지 하는 분들은 같이 가지고 있는 편두통성 어지럼을 같이 치료해야지 빨리 낫고 재발을 덜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컵 비유한 거 기억하시죠? 치료도 똑같이 두 방향입니다. 컵을 키우고 물을 덜 붓는 거. 약보다 먼저 이게 기본입니다. 첫 번째 규칙성입니다. 뇌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장 싫어합니다. 잠은 7시간 이상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좋고 주말 늦잠이 월요일 어지럼을 만듭니다. 평일에 6시에 일어나셨으면 주말에는 적어도 7시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특히 아침 끼니를 걸으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은 주 3회, 숨차고 땀날 정도로 단 심하게 어지러울 때는 격하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커피를 2주에서 4주 완전히 끊어보는 게 좋아요. 가장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잔밖에 안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잔이라도 이러한 편두통성 어지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적어도 2주 이상 가능하면 4주 정도 완전히 끊어보는 것을 디카페인도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끊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물은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드시고요. 음식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모든 것을 다 끊으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나한테 안 좋은 것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커피는 끊으시고요. 술이나 초콜릿, 발효 치즈, MSG가 들어간 가공식품, 중국 음식,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 중에서 어지럼을 유발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빛과 소리인데 그래서 밖에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목과 어깨 근육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목 어깨가 경직이 되면 뇌를 자꾸 자극하면서 어지럼이 유발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부족하거나 어지럼이 잦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약을 먹게 됩니다. 먼저 급성기 발작이 왔을 때 항구토제와 편두통 억제제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으면 한 달에 10일 이상 이러한 급성기 약을 먹게 되면 약에 내성이 생기고 약에 의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물 과용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방 치료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바로 그 중요한 예방 치료입니다. 예방은 어지러울 때 먹는 약이 아니라 어지럽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서 약을 먹어서 어지럼이 덜 생기고 지금 있는 어지럼을 가라앉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플루나리진 계열, 시베리움, 사리움이라고 부르는 약이고요. 베타 차단제, 인데놀,
그리고 토피라메이드, 아미트립틸린, 발프로에이트, 벨라팍신 이런 약들을 많이 투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CGRP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주사랑 먹는 약이 나왔는데 전전편두통에서는 효과가 일반 편두통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다른 치료로 잘 낫지 않는 어지러움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치료는 얼마나 해야 되냐? 교과서적으로는 최소 8주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약을 먹자 그러면 좀 거부감이 있는 환자분들이 사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전편두통은 1, 2주 잠깐 먹어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2주 이상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적어도 2주 가능하면 한 달 이상 먹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러한 약이 근데 100% 안전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졸리거나 나른하거나 입이 마르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살이 찌거나 혹은 살이 빠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으면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약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먹어보고 이제 반응을 보고 약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로는 전정재활 운동이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 자극에 예민하거나 멀미가 심한 분들, 이병 후유증으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까지 온 분, 이런 분들은 전정재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 발작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안정기에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낮추는 것과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죠. 또 어지러우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어지러움을 더 악화시키고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면 또 어지러움이 더 오래 지속되니까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한 여러 노력들 제가 예전에 여러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수면을 도와주는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병은 이제 단기간에 완치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예민하다는 거는 내가 좀 태생에 타고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치료한다고 당장에 없어지지 않은, 물론 대부분은 치료해서 많이 가라앉히고 나면 한참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되면 재발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검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진단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의사와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는 MRI 검사에서 전전편두통이 보이지 않고 뇌 기능을 보는 검사, 대표적으로 뇌연료 초음파나 기타 몇 가지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서 역치를 올려서 어지러움 빈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고요. 생활습관 조절로 안 되면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두 편에 걸쳐서 전전편두통 혹은 편두통성 어지러움을 다뤄봤습니다. 혹시 나는 어지러움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오늘 말씀드린 어지러움과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면 제 예전 영상 중에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러움 PPPD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쪽이 더 맞을 수 있어서 그쪽도 한번 보십시오. 댓글로 어지러움에 대한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거나 제가 댓글에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